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요즘 탐사교육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취재 특성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10대 아이들부터 70대, 80대 어르신까지 다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최근 만난 한 어르신께선 취미가 구글 제미나이하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AI는 발전하고 또 접근은 쉬워집니다. 이럴수록 AI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죠? 4월 2일 목요일 AI 톡톡과 함께 AI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시죠. 네, 오늘 역시 AI 뉴스 5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생성형 AI 경험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고, 다음으로는 메타 소식 전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다음은 이제 카카오와 국민연금이 맞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는 AI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사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10명 중 4명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자는 44.5%로 전년도보다 33.3%, 전년도보다 11.2%포인트 늘었는데요. AI가 점점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국민 10명 중 4명의 이제 선택을 받은 생성형 AI입니다. 자, 아마 일상생활에서 이 AI, 특히 생성형 AI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내용을 물어볼 때 챗GPT와 같은 좀 AI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이제 국민의 44.5%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봤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인데,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냐라고 봤을 때 그 1위는 압도적으로 챗GPT였습니다. 챗GPT의 이제 국내 점유율은 41.8%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미나이가 9.8%, 그리고 코파일럿이 2.2%, 다음으로 클로바X가 2% 순위였습니다. 유료로 이제 생성형 AI를 구독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였으며 비중은 챗GPT가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제 AI의 도입이 기반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판단을 했을 때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99.98%입니다. 사실 0.02%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구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 수치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10,000명 중에 2명을 빼고 나머지 숫자는 이제 모두 인터넷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인터넷 이용률 역시 이제 95%, 그리고 메신저 이용률은 98%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캐즘을 넘어서 주류 시장으로 AI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캐즘이란 단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멈췄다라는 뜻인데
이제 AI 2024년에 33.3%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잠깐 이게 더뎌지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4.5%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초반에는 사실 이 GPT를 비롯한 이 생성형 AI를 유료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이유는 일단 먼저 GPT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데이터도 덜 쌓였기 때문에 원하는 답까지 도출해내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이 인공지능, 이 생성형 AI의 특성상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가 도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을 할 법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소비자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네, 챗GPT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점유율 중에서 4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유료 구독자 7.9% 중에서 챗GPT는 7.3%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누가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설문에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이 7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사무직이 이제 71.9%가 AI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가운데 지역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세종이 53.2%, 대전이 53.1%, 서울 52.8% 순이었으며, 이제 지역별 유료 구독률은 서울 11.4%, 경기는 9.9%, 그리고 강원이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강원이 9.1%의 유료 구독자 이 기록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55.5%에 대해서는 왜 사용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관심이 없고 또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이제 그 55.5%의 절반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의문,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표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자, 더불어서 이제 60대 이상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용 방법을 모른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시니어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홍성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을까지 가져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더 증가한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생성형 AI 앞으로는 국민 일상의 또 하나의 또 필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죠. 메타가 도수 렌즈용 AI 스마트 안경을 첫 출시했다라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메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SNS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관련해서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또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가 레이벤 브랜드로 내놓은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의 시력 교정용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메타는 도수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이벤 메타 블레이저 옵틱스 2세대와 레이벤 메타 스크라이버 옵틱스 2세대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현지 시간 30일을 밝혔는데요. 메타는 이외에도 일부 스마트 안경 제품의 안경테, 렌즈 색상을 다양화한 제품도 함께 공개했는데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기에서 일상으로의 진화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경, 저도 오늘 한번 안경을 써봤는데, 안경은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 눈의 시력을 강화해주는 의료기구에서 시작해서 이 액세서리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액세서리에서, 이 기계가 결합한 이제 차세대 기술이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에 메타가 내놨던 레이벤 스마트 안경에도 이용자들이 도수를 적용한 안경화를 추가해서 쓸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기획 단계부터 온종일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안경 다리를 렌즈보다 더 넓게 벌릴 수 있도록 했고 코에 얹는 패드 역시 이제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또 안경사가 직접 안경다리 끝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안경은 어쨌든 예를 들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뭐 들고 있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디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사용할 때만 이제 찾는 그런 기기인데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안경 쓰시는 분들은 늘 안경을 차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은 이 기기의 스마트함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리함이 더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해서 내놨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야를 가리는 렌즈 내 디스플레이 기능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그리고 설계의 목적, 온종일 착용해도 이제 코와 귀에 부담이 없는 진정한 경량 스마트 안경으로서 진화를 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는 이들 신제품이 경량 모델이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무게 등 사양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좀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스펙을 만천하에 공개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이저. 이 블레이저 안경알은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사각형 기반의 조금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반대로 이제 스크라이버는 둥근 형태의 부드러운 디자인이 핵심인 그런 안경인데요. 이제 공통적으로는 극경량으로 설계를 했다. 또 디스플레이를 미탑재했다. 그리고 안경테 및 렌즈 색상의 옵션을 다양화했다 정도로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경을 통해서 식단 분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안경을 보면은 이제 AI가 영양을 추적해서 뭐 다양하게 식단을 분석한다고도 하고요. 또 이제 허공에 초소음 메시지를 적는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의 중에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허공에 지어서 제가 문자를 쓸 수 있다. 뭐 이런데 네, 뭐 발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회의 중간에 이렇게 제가 허공에 문자를 이렇게 끄적이는 게 좀 더 어색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또 메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요, 이제 발표를 한 현지 시간 31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메타와 레이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이 가능하면서 이제 이번 달 14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됩니다. 네, 가격은 이제 $499, 우리 돈 약 75만 원 정도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이제 이번 메타 도수 렌즈용 AI 스마트 안경은 안경의 탈을 쓴 가장 완벽한 AI 비서다라고 AI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해줬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시대에서 착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 기기를 몸에 탑재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링을 또 내놓기도 했었죠. 다만 갤럭시 링은 굳이 왜 써야 될까라는 좀 사람들의 좀 아직까지는 좀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하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갤럭시 링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한 건데, 이번에 메타에서 발표한 이 도스 렌즈용 AI 스마트 렌즈 역시 그 일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LX 일렉트릭 관련된 뉴스입니다. LX 일렉트릭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공조 관리 솔루션을 상용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최근에 AI가 좀 활성화되면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최근 자회사인 LS 사우타와 협력해 수도권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공조 제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을 마쳤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양사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AI가 데이터 센터 내부 서버 부하와 열분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데이터 센터 구조, 설비 구성, 운영 패턴을 고려해 공조 설비를 자동으로 최적 제어하는 건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팬, 냉수 사용량을 줄여서 총 소비 전력을 24.6%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자료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AI가 숨쉬는 데이터 센터라고 또 AI는 자동으로 제목을 뽑아 주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이제 AI 기반 데이터 센터의 공조 관리 솔루션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가 진화를 하면서 가장 잡아야 할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열을 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계장치다 보니까,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기계장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전기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그만큼 열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을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이 공조 관리 솔루션을 이제 상용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LS 일렉트릭과 그 자회사 LS 사우타가 AI 지능형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요. 일단 먼저 실시간으로 데이터 서버 내부 부하와 열분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제어하는 형식인데요. 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불필요한 팬 그리고 냉수 사용량을 줄여서 소비 전력의 24.6%를 절감을 할 수 있다가 또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감지를 하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실행까지 옮긴다가 이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하는 압도적 효율을 통해서 24.6%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설명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요금이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또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데이터 센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국부 과열, 즉 저희가 표현하기로 이제 핫스팟이라 하죠. 이 핫스팟이나 냉방 불균형 등 이상 상황에 대해서도 AI가 이제 풍량과 냉수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회사에서 발표한 시스템의 핵심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AI가 발달을 하면 단순히 AI만이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인프라라 하죠. 이 인프라, 기반 시설 역시 발달을 해야 되는데, AI가 발달을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많이 회사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역시 늘 설명드리는 거지만 AI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설비하냐가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 과제인데, 이번에 LS 전선에서 발표한, LS 일렉트릭에서 발표한 이번 공조관리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 기반 설비를 좀 체계화하고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반 공조 최적화 기술은 LS 일렉트릭의 데이터 센터 운영 플랫폼 비욘드 큐브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LS 사우타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하 역시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 LS 일렉트릭 관계자는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 인프라뿐 아니라 냉각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맞춤형 전력 냉각 통합 솔루션을 확보한 만큼 향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관련된 국내 회사들의 또 기술 혁신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LS 일렉트릭의 보도 역시 그 하나의 일환이었는데요. 국내 기술이 이 AI 관련된 국내 기술이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면서 전 세계 AI 경쟁력에 좀 하나의 좀 속도전과 또 하나의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뉴스 헤드라인 다시 한 번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AI로 연금 더 쉽고 빠르게 카카오와 국민연금이 맞손을 잡았다. 네, 이런 소식인데 카카오와 국민연금이 어떻게 맞손을 잡았을지가 아무래도 이번 기사의 또 핵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카카오는 31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은 민관 AI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I와 국민연금, AI를 활용한 또 국민연금 논의가 또 한참입니다. AI로 이제 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카카오가 국민연금과 맞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그러면은 어떻게 잡았을까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카카오는요, AI 기술과 전국민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IT 리더로 평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미래 자산을 관리하는 신뢰 공공기관이죠. 이 두 이제 회사가 두 조직이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협력은 민관 AI 협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 분야의 AI 전환을 이끄는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된 상황인데요. 네, 기존의 한계는 이제 복잡한 인증 절차와 낯선 인터페이스로 인한 국민들의 접근성 저하가 국민연금공단의 오랜 고민이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AI가 결합되면서 거대한 공공 데이터를 카카오의 AI 플랫폼 위에 연동을 했다라고 평을 하는데, 이제 카카오는 AI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단의 행정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앞으로 모색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익숙한 환경을 통한 접속을 할 수 있다가 아무래도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정확하게 나의 연금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또 국민연금공단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행정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또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면요, 이제 행정 업무 전반에 민간 AI 기술을 결합하면서 이제 그 처리 속도와 행정의 이제 체계화, 행정의 스마트 행정을 좀 도입을 했다. 또 시스템의 투명성을 좀
강화했다라고 또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또 대국민 공공 신뢰도를 제고를 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분야이자 또 오랫동안 아무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이 우리나라 행정체계 스마트 행정이었습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IT 시대로 전환됐고 노무현 시대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신행정 IT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다 행정이 좀 체계화되고 이제 인터넷 행정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후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뭐 온나라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하면서 그 스마트 행정이 가속화됐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정도 실제 공무원 업무 수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거치면서까지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빠르게 이제 행정의 스마트한 전환을 또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용하시는 실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체감을 하실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행정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아마 10년 전에는요 이제 은행 한번 들어가고 또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뭐 신청 하나 하려고 했으면 액티브엑스를 이제 무조건 깔았어야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 액티브엑스 따로 별도의 설치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행정 시스템의 일환이 구축이 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이제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스마트한 행정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일어나가고 있다라고 또 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스마트 행정의 진심인데 이번 양사의 그 제휴, 이번 양사의 MOU는 이런 스마트 행정을 이뤄내는, 구축하는 이 하나의 좀 일환으로서 또 양사가 MOU를 체결하고 또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공공 AI 생태계로 이제 진화를 하면서 카카오 역시 이제 국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AI 대전환, 공공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일상에 가까운 민관 AI 협력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며 이번 기사 역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기사 살펴볼 건데 오늘의 마지막 기사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이제 AI 보안 관련된 소식입니다. S1이 AI 보안 솔루션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와 기물 파손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S1의 인공지능 기반 무인 매장 전용 보안 솔루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1은 자사의 무인 매장 전용 AI 보안 솔루션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더 자세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제목 AI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CCTV의 한계를 넘다. 무인 매장 보안의 새로운 표준. 최근에 이제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한 1년, 2년 사이에 이 무인 매장,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과 뭐 무인 카페, 또 무인 빵집도 생겼고요. 이렇게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가 도입된 매장이 한 5곳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주변에 어떤 매장 있었나 보시면 한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음을 아실 텐데요. 이렇게 무인 매장이 급증하는데 CCTV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또 분석이죠. 네, 실제로 무인 매장의 경우에는 숫자로 보시다시피 한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수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무인 매장의 범죄 역시 무전 취식 같은 그런 범죄 역시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존 녹화형 CCTV는 이제 반쪽짜리 보안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녹화형 CCTV는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닌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그 대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사후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안에 있어서 강화한다기보다는 좀 나중에 좀 이 사후 처리를 위해서 마련된 시스템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무인 매장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께서는 24시간 이 CCTV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게 답변이 될까라고 봤을 때, 이 S1은 이제 능동형 AI 보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1 무인 매장 전용 AI 보안 솔루션이 전년 대비 33% 계약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그러면 S1의 AI 보안 솔루션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범행 징후 포착을 하고 또 예방을 합니다. 일례로 뭐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거에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뭐 아이스크림 매장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문을 가판대를 열고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닌 문으로 향한다 했을 때 탐지가 돼서 바로 알림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 속도, 이상 행동 시 즉시 원격 개입을 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관제 요원이 매장 스피커로 이제 경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고 계산을 안 하고 이제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제 S1에 관리 감독하는 이 관제 요원이 이제 계산하셔야 된다라고 그 매장의 무인 스피커를 통해서 또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을 그렇게 해서 중단을 하게끔 만들고 이제 퇴거를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AI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동을 피운다던가 좀 장시간 체류하는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4시간 관제센터에서 이러한 징후를 판단하고 보안요원의 긴급 출동을 명령하고요. 또 계산대에서는 키오스크에 이제 충격을 감지하는 전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스피커 오디오를 통해서는 관제센터가 경고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상 행동이 감지된다 그러면은 이제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보안 요원을 긴급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또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는 키오스크 파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감지기를 도입했습니다. 키오스크 및 교환기에 가해지는 이 비정상적인 충격과 파손 시도를 즉각적으로 인지를 해서 관제센터에 전달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점주를 보호하는 이제 최후의 안전망이 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1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주들이 범죄 불안 없이 매장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인 매장 전용 AI 보안 솔루션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또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이번 S1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직 매장 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범행 징후 포착부터 현장 출동까지 그리고 그 사후 보상까지 AI가 완벽히 통제한다. 이번에 S1에서 발표한 이 AI 보안 솔루션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5가지 뉴스 전해봤습니다. 오늘 5가지 뉴스 역시 굉장히 좀 흥미롭고 관련된 AI 소식 전해봤는데 오늘 어떤 뉴스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이자 이젠 AI 기업으로 발돋움 중인 네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네이버 하면 보통 쇼핑이나 검색 이런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알던 네이버가 아니라 AI 기업으로서의 네이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익숙한 화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화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네이버 쇼핑 첫 화면입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은 들어가실 텐데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친숙한 화면 뒤에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거대한 AI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좀 더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네이버 커머스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시작은 바로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새로운 앱을 딱 내녔거든요. 이게 바로 네이버의 거대한 초개인화 전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초개인화 커머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는 네이버 쇼핑 화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네이버 앱을 켜도 제 화면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만, 여러분 화면엔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것만 뜨는 거죠. 마치 나만을 위한 전담 쇼핑 비서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예전 방식이죠. 그냥 인기 있는 상품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For You 탭을 한번 보세요. 3일 전에 봤던 그 머그컵이랑 비슷한 건 어때요? 하면서 딱 제 취향을 저격하는 상품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초개인화의 무서운 힘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천 탭 하나 추가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베스트 키워드 순위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는 개인화 광고가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실시간 인기 검색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나만의 인기 검색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 전략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에서는 이 초개인화 전략 하나만으로 2025년에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24%나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24%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네이버의 심장, 그 핵심 엔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이 초개인화 기술. 이걸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대체 뭘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네이버가 정말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대 생성형 AI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네이버의 모든 혁신적인 서비스는 사실상 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엔진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네이버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데 아이랑 갈 만한 데 좀 찾아주고 평 좋은 호텔도 예약까지 해줘.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직접 맛집 검색하고 관광지 찾아보고 호텔 앱 따로 켜서 예약하고 되게 번거로웠잖아요. 근데 하이퍼클로바 X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검색 기능으로 장소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약 기능으로 호텔을 잡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여러 도구들을 착착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의 추론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네이버는 이 강력한 엔진을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쓰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AI 야망은 절대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판을 글로벌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 X는 그냥 국내용 서비스 개선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네이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 야망이 어느 정도냐? 이 숫자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2조 3천억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 네이버가 북미에서 가장 큰 중고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 쓴 돈이에요. 네이버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는데 이건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외친 거나 다름없죠. 여기서 네이버의 전략이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마존은 창고부터 배송까지 모든 걸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제국 모델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달라요. 자기들이 직접 다 하기보다는 좋은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판매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연합군 모델을 추구하죠. 포시마크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런 철학 때문입니다. 포시마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AI 기술을 지원해서 더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자, 개인화 쇼핑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동맹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끝에서 네이버가 진짜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뭘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전력의 가장 깊은 곳, 네이버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AI 주권이에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의 거대 기업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데이터와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일종의 기술 독립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요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체력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서 거의 국가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이 광고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하는 작은 개인화 추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엄청난 AI 엔진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요. 이 심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연합군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는 바로 AI 주권이라는 정말 원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한 기업, 나아가 한 국가의 AI 주권이라는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AI 기업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라온시큐어 관련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라온시큐어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아주 중대한 사업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주력 사업이 갑자기 주춤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라온시큐어의 사례가 아주 재미있는 해답을 보여주거든요. 라온시큐어의 미래를 보려면 일단 과거로, 아니 아주 최근의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2025년 말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이죠. 자, 2025년 4분기 실적표를 딱 보면요. 언뜻 보기엔 좀 실망스러워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1%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0.6%나 감소했거든요. 오,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보안 솔루션, 이건 20% 넘게 푹 꺼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화이트의 컨설팅 같은 새로운 사업 부문은 80%가 넘게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뜨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라온시큐어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가라앉는 배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힘차게 떠오르는 새로운 엔진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피벗의 시작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불과 2년 사이에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2024년만 해도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이었는데 2026년 전망을 보면 어때요? 이제 3분의 1도 안 되죠? 대신 그 빈자리를 신사업이 꽉 채워서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리포트에서도 바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업 아이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서비스로요. 이게 바로 수익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뭘까요? 라운시큐어가 내놓은 2026년의 청사진, 그 두 가지의 핵심 동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이에요. 그냥 AI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스스로 보안 위협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보안 자동화 플랫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독 모델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이 성공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20년 예상 실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6년 예상 매출 무려 700억 원입니다. 이건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기록해보지 못했던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매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58억 원. 이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109.9%. 전년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2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이 회사의 체질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점을 좀 바꿔서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쓰는 지표가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혹은 싼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025년에는 PER이 29배였어요. 그런데 2026년 예상 실적을 적용하면 이게 13.1배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설령 주가가 지금 그대로라고 해도 회사가 훨씬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평가 매력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라운시큐어는 주력 사업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피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막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과연 이 대담한 전략적 전환이 이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시장이 앞으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